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 영상 마지막 중간이나 마지막쯤에 중요한 치료 옵션이 나오니까요.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 뭐 영어로는 버닝 마우스 신드롬, 버닝 마우스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생각보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뭐 여성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주류의학에서는 어떻게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약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 버닝 마우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저널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원본을 원하시는 분은 구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구강 자결감 증후군, 뭐 버닝 마우스 신드롬 BMS라고 하네요. 저는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BMS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BMS는 뭐 임상적인 구강의 어떤 입안의 이상 소견이나 전신적인 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강 점막에 타는 듯한 자결감을 호소하는 질환이라고 저널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되는 구강의 그런 자결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결감이라는 건 버닝이니까 타는 듯한 그런 증상이 하루 종일 24시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환자의 그런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원인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BMS의 증상으로는 이제 자결감도 있고 미각의 변화, 구강 건조증, 뭐 갈증, 턱관절 통증 등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구강 자결감 BMS의 원인은 뭐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음, 곰팡이 감염도 조금 있을 수 있고 비타민 B군이 부족하거나 그다음 철분 같은 게 부족해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뭐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내분비 이상으로는 이제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르몬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요것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될 거예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BMS 환자가 조금 중년의 환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뇨약을 먹고 있거나 혈압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 약에도 이런 BMS를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뭐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그런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그런 원인도 BMS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치료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요. 뭐 알파 리포익산이 이제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뭐 기능의학적으로도 글루타치온 관련된 성분으로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언급되어 있었던 게 이제 캡사이신, 클로나제팜, 뭐 가바펜틴 같은 약물 치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각을, 그다음에 콜키친, 그다음에 뭐 위장약 중에 레바미피드 뭐 등등 이런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좀 배운 걸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BMS의 중요한 치료 옵션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그 어디서 알게 됐냐면 이 제가 만든 그 네이버 카페에서 이것도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기능의학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 이렇게 카페 검색을 하면은 나오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가입해 보시면 좋을 건데요. 이 카페에서 얼마 전에 그 건강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를 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 챌린지 미션으로 이제 요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물 1.5리터 마시기 요게 챌린지 항목이 있었고 뭐 5,000보 걷기 뭐 등등 다양한 그런 건강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 미션이 있었고요. 미션 중에 이제 하나만 해도 시도를 해도 참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미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5,000보 이상 걷기 그리고 물 마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 회원 중에 저희 병원 이제 환자이기도 한데 이 회원이 그 저희가 이제 6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5리터 물 마시기를 그 거의 매일 24일 동안 어제까지 계속 하셨더라고요. 오늘까지 하신 거네요. 7월 10일이면은. 그래서 오늘까지도 하나도 안 빠지고 물을 1.5리터를 계속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이 환자분이 물을 거의 24일 동안 매일 마시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뭐 댓글을 달으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데 한 7일부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그 BMS 증세가 있었거든요. BMS 증세가 있었는데 이분이 7일부터 뭐 그런 7일에서 한 8일 정도부터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입이 조금 많이 편해졌다. 건조함이 많이 줄어들었다.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다. 타는 듯한 그런 증상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갔었는데 계속 증상이 점점점 물을 마시는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아진다고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뭐 목마름이 많이 심했는지 그랬더니 입이 타는 듯이 쓰고 물을 먹어도 가시지 않던 증상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보다 그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물을 생각보다 안 마시고 밥 먹을 때 조금 마시는 정도로 해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저도 보면은 물을 마시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런 생활 패턴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그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1.5리터 물 마시기를 시도하면서 이 BMS 증세가 많이 개선이 됐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BMS가 있다면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있다면은 물 마시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 시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아니니까요.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모든 그 BMS 환자가 이 물 마신다고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부 환자에서는 이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번거롭지 않고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니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을 그 마시면 되는데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양을 어떻게 마실지 그리고 아무 때나 물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 물 마시는 양을 계산하는 방법과 언제 마셔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은 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아까 기능의학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 그 카페에 그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카페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카페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카페 주소는 그 더보기란에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BMS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물 마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